제공찬시 병서에 적혀있기를 1396년 홍무 29년 우리 태조대왕 즉위 5년 공의 나이 51세에 이르러 어진 재상의 추천을 받아 봉상시 소경으로 벼슬에 나가 3년간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신 다음 1398년 홍무 31년 공의 나이 53세에 중훈대부 지진주사가 되셨다. 1400년 건문 2년 우리나라 정종대왕 2년 공의 나이 55세 가을에 다시 벼슬을 버리시고 고향으로 돌아와 날마다 꽃나무를 키우고 시를 짓는 것을 일로 삼으시면서 편안하고 한가롭게 즐기시면서 사셨다. 월당공은 조선 개국 후 4년 뒤에 1396년에 봉상시 소경으로 벼슬에 다시 나갔다가 2년 후에 지진주사로 내려왔어요. 지인주는 지금의 금산군 서부지역 대둔산 있는 그 부근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금산이 전라도지요. 그리고 지인주는 원래 그게 고산현, 지금의 완주군 고산면, 고산현에 속했었는데 1393년에 태조가 태시를 거기다 안치를 하면서 진주로 성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주를 다스리는 그 수령을 지진주사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근데 월당공은 지진주사 벼슬도 한 2년하고 때리차버리고 1400년에 전주로 다시 돌아와서 한백당 지어놓고 옥류동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시나 짓고 꽃이나 키우고 이렇게 사셨던 겁니다. 1416년 영락 14년 우리나라 태종대왕 17년 공의 나이 71세 여름에 임금님으로부터 노인을 예우하는 은혜를 입어서 또다시 검교 호조 참회 집현전 제학이 되셨다. 나이가 많은 그 사대부한테 그 명예직으로 벼슬을 주는 것을 그 노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노직은 그 나이가 70세가 넘으면은 3품을 주고 80세가 넘으면은 2품을 주는데, 그러면은 그 월당공은 89세까지 사셨으니까 사실은 2품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노직이라고 하면 나이 먹으면 해마다 주는 게 아니고 왕이 기로소를 찾아가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만 주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월당공이 89세까지 사셨기 때문에 제대로 하면은 사실은 이품 가선대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제 그 보면은 그 집현전 제학이라 적혀 있는데 이건 참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1420년에 세종이 집현전을 다시 설치를 했어요. 그 이전에 집현전에는 이름은 있었지만 사실은 이름만 있고 유명무실한 상태였는데 1420년에 집현전을 다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월당공이 검교 호조 참의를 받고 집현전 제약을 받았다는 해가 1416년이니까 그 이전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후손들이 조상을 아름답게 꾸밀려고 지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윤공 묘갈에 적혀있기를 담은 공의 아버지로 조선에서 벼슬에 나가 통정대부 검교 호조 참회 수문전 직제학을 지냈는데 전주박씨 대현 박인보의 딸과 혼인하여 1379년 10월 15일에 공을 낳았다. 제공찬시 병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지평전 제학이라 했는데 여기에서는 수문전 직제학이라 했으니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지 두려움이 앞선다. 소윤공 묘관에는 비교적 정직하게 적혀 있어요. 수문전 직제학이라 했는데 수문전은 1459년에 폐지됐으니까 월당공 당시에 있었죠. 그게. 그리고 품계도 집현전 제학은 2품인데 수문전 직제학은 3품으로 호조 참의하고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문전 직제학인데 그것을 그 제공찬시 병서를 적는 사람들이 좀 좋게 꾸미려고 집현전 제학이다 이리 적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집현전, 족보에 집현전 저학이라고 적힌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도 집현전은 그 조그만 건물인데 그리고 기간도 짧아요. 1420년에 설치했다가 병자사화 이후에 없애버렸어요. 뭐 몇 년 안 되는 기간인데 그게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집현전 제약이 나오면은 그 제약이 다 들어가려면 아마 저 뭐 일산 킨텍스만 해야 될 거예요. 집현전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공찬시 병서에 적혀 있기를 공은 나이 80세가 넘어 늙으신 후에도 이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셔서 누구를 만나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더할 나위가 없으셨는데 연세가 8순이지만 말년까지 나이에 구애받지 않으셔서 말을 타실 때에도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으셨으며 가파른 언덕길을 걸어서 오르내릴 때에도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시골에 있는 친척집을 두루 방문하시면서 문중의 화목을 위하여 애쓰셨고 길을 가시다가 어린 아이들이나 하급 관리 또는 손자나 조카들을 만나시더라도 반드시 말에서 내려서 자세를 바로 하고서 인사를 받으셨다. 마을의 경조사나 크고 작은 잔치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흥이 오르시면 잔을 들고 일어나 춤을 추시고 혹 자리에서 글씨를 쓰실 일이 있으시면 사람을 시켜 종이의 양쪽 끝을 잡게 하신 다음 똑바로 서서 팔을 들고 붓을 눌렀었으므로 보는 사람마다 모두 경탄하여 마지 않았다. 제공찬시 병서를 읽어보면 월당공은 굉장히 건강하시고 또 아주 호탕한 면모를 볼 수 있어요. 89세까지 장수를 누린 굉장히 건강하신 건강체질인 것 같아요. 이대로만 가신다면 분명히 100세를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사실 것 같아 보였는데 아주 조그마한 일로 1434년 6월 17일 이질에 걸리셨으나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이 평소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으며 또 심하게 괴로워하시지도 않았지만 25일 호련히 돌아가셨다. 제공찬시 병서에는 이것 말고도 뒤에 그 월당공이 돌아가셔가지고 묘자리를 잡은 일, 또 묘를 팔 때 있었던 일, 또 젊은 시절에 그 친구 이익신이라는 사람하고 주고받은 편지 이야기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건 다 생각하고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지나서 덕지가 형에게 물었다. 꿈을 꾸셨소? 답하기를 너는 어떠냐? 서로 물어보고 있을 때 덕지의 12살 먹은 아들이 깨어 일어나 말하기를 내가 꿈을 꿨소.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을지에 계실 때에 한 노인이 절을 하면서 앞으로 걸어 나와서 말하기를 두 귀하신 분들께서 어찌 여기까지 오셨소? 산이 조금 보이는 것은 해가 없는 산이요. 이곳에 묘소를 모셔야 후손들이 편안할 것이요. 고증을 해보면은 12살 먹은 연총공의 아들이 누구냐? 그분은 사용공 최창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미 그 중무민속문화재 164호에서 다뤘으니까 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59호 청주 최명길 신도비 그리고 충청북도 기념물 제68호 청주 최명길 묘소 이걸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